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개론 1주차 1교시 멀티미디어 ICT 기술 융합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기본 개념인데요. 멀티미디어의 탄생 배경부터 우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가 생기기 이전인 1990년대, 그쵸? 이전, 그쵸?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컴퓨터의 단순한 시각적 문자나 텍스트만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에서는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쵸? 시각적으로 문자나 텍스트만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정보인식과 표현의 기술이 점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표현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것들이죠. 인간의 오감, 그쵸? 촉각, 후각, 청각, 시각, 미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쵸? 통합적으로 인지 및 상황 파악이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멀티미디어입니다. 텍스트 이외에도요. 음성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영상 이런 거와 같은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을 생성할 수 있고요. 또한 정보 전달의 효율성 향상과 그죠? 강력한 표현력, 그죠? 단순히 그냥 문자나 텍스트만으로 시각적으로 봤던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도형이나 영상 하물며 음성까지 해당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들을 갖는 다양한 콘텐츠 생성이 가능해졌다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멀티미디어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18년 통계에 따르면요.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현재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상용화에 의해서요. 영상회의라든지 원격회의, 또 온라인 및 모바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TV를 이용해서 하는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해졌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명목 아예, 그쵸?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AR, 뭐 VR 이런 증강현실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도 이제 또 다른 이제 멀티미디어가 이제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 자, 기존에는 전문가용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문가용으로 인식되던 그런 컴퓨터가요. 이제는 누구나 다 일반인들도 양질의 수준 높은 그런 멀티미디어를 직접 제작 및 유통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쵸? 유튜버나 그런 것 그쵸? 보시면은 그쵸? 유튜브 안에서도 그쵸? 1인 유튜버라고 해서 같은 그런 직업군들이 생길 정도로 그쵸? 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들이 더욱더 증가가 됐던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어에 대해서 좀 볼게요. 멀티미디어라는 것들을 알려면요. 미디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요. 미디엄이라고 하는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엄에서 파생이 된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해서 즉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하면 매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상호 간의 정보, 지식, 감정, 의사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디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은요. 자, 보시면 인간이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런 거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디어라는 그쵸? 수단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를 해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서 미디어가 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의사를 전달을 할 때요. 보통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전에 있을 때 이런 컴퓨터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역사로 따져봤을 때 옛날에는요. 어떤 것들을 전하거나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손편지라든지 파발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면 과거에는 자, 이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IT 기기들이 발달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그에 맞춰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것들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에 의해서 전송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미디어에는요, 유형별로 여러 가지들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디어를 이런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표현 미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현 미디어. 자, 표현 미디어는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생성 관련된 미디어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문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소리,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저장 미디어인데요. 저장 미디어는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그쵸? 처리하고 편집하고 재생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저장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것들로 보면은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이라든지 DVD라든지 요즘은 그죠? 블루레이 뭐 이런 거 USB 외장 하드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거 그리고 또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장 미디어에 속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또 다른 유형별로는요. 전송 미디어가 있어요. 자, 전송 미디어는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정보통신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방송망이라든지 뭐 무선 데이터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달을 하는 것들이죠. 콘텐츠들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전송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제시 미디어인데요. 제시 미디어는요. 사용자가 멀티미디어의 정보라든지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콘텐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매체를 제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V, 뭐 디지털 TV도 포함을 되는 것들이고요. 라디오, 오디오 기기, 뭐 이런 거, 컴퓨터, 모니터, 모바일 기기, 뭐 게임에 관련된 걸 할 때 게임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 미디어에 속합니다. 다음은 지각 미디어인데요. 지각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느끼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알고, 그죠? 표현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감성으로, 그죠? 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촉각, 후각, 청각, 시각, 미각 이런 식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되는 그런 매체 또는 제시되는 그런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표현 미디어의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각 미디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미디어들의 유형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는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기존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요.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이에요. 자, 이전에 사용됐던 그런 통신 기술들입니다. 자, 뭐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것들이라든지 봉화, 파발, 하물며 전화, 신문, 잡지, 책, 그 다음에 라디오, 영화, 음악, 비디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기존 미디어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되기죠. 도입되기 이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하고 새로운 그런 미디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죠?
자, 정보 전달의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일방적이고 집중적이고, 그쵸? 독점적인 그런 정보 전달의 형태가 되는 것들이고요. 정보 수용의 형태를 거치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기존 미디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뉴 미디어인데요. 뉴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 미디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들은요, 20세기 후반부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부터 통용이 된 매체 연구 용어예요. 그래서 영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자 이런 전통적인 전달 매체에, 그쵸? 자, 기존에 있는 것들의 컴퓨터와 통신 기술, 뭐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인터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높은 상호작용성을 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온 새로운 개념을, 그죠?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 기술하고 스마트 모바일 기기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을 가지고 높은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새로운 개념의 형태로 나온 것들이 뉴 미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요, 원하는 콘텐츠를요, 언제 어디서나, 그쵸?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그쵸?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그쵸? 이용자의 그런 자유로운 피드백을 허용해서 높은 상호작용을 가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높은 상호작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쵸? 자유롭게 자, 접근을 해서 또 피드백도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가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콘텐츠를 또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뉴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아까는 이제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는요. 자, 또 단일 미디어와 멀티미디어가 있는데요. 단일이라고 하는 미디어는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종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의미의 물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미디움이라고 하는 자, 얘들이 결합이 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돼서 파생이 된 겁니다. 자, 물튬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많이, 대단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미디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미디어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미디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체, 뭐 정보의 유형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용어를 합쳐서 결합해서 파생이 된 용어가 멀티미디어입니다. 여러 다른 형식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이미지에는 정지 화상도 포함이 되겠죠. 자, 정지 화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운드,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또는 다른 말로는 동화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과 같은 미디어들이 2개 이상의 결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이 결합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진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뉴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런 목적들을 가진 콘텐츠들을 생성을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IT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와 함께, 그죠?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멀티미디어를 적용하는 것들을. 자, 그래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멀티미디어라든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그쵸? 멀티미디어는 이렇게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연결이 다 돼서 유용하게, 그쵸?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멀티미디어 환경에 참여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접근해서 쓸 수 있고 뭐 와이파이라든지, 그쵸? 언제든지 장소에 상관할 거 없이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를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른 멀티미디어를 정의를 해요. 약간씩마다. 자, 우선은 위키피디아에서 위키피디아가 백과사전은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위키피디아에서 자,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좀 볼게요. 위키피디아는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오디오, 애니메이션, 비디오, 그죠? 동화상이죠. 자, 이런 것들과 같은 여러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그쵸? 여러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라고 위키피디아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IT 용어 사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IT 용어 사전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컴퓨터나 가전제품, 통신환경 등에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그쵸? 수치, 문자,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여러 형식의 정보를 조합하여 대화식을 이용하는 기술 또는 매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은, 그쵸? 달라요. 멀티미디어를 정의하는 것들은.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자, 이런 의미인 거죠. 다양한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그쵸? 사용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의미를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정의를 다르게 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다양한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그쵸?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멀티미디어 정보의 분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미디어 요소가 생성 배경별 또는 형태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보면요. 자, 제가 지금 현재는 그림이 있고요. 뒷부분에 설명을 조금 더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하실 때는, 요거 보시면서 하실 때는 여러분 강의 교환이 있죠? 얘네들을 조금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화면에다가 설명하는 부분과 이 부분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의 것들을 좀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에 있는 그 교환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림이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미디어 요소의 생성별, 그쵸? 생성 배경별, 그쵸? 자, 그 다음에 형태별로 분류를 하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그쵸? 획득 방법, 즉 생성의 배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쪽은 형태에 대한 것들로 나눠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것들에서 이제 어떻게 나눠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교환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 주세요. 자, 멀티미디어는요, 텍스트, 이미지, 그쵸? 정지화상, 그래픽, 사운드, 애니메이션, 그리고 비디오, 이렇게 동화상 같은, 그와 같은 미디어들 요소들이 컴퓨터와 결합이 돼서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앞으로 제가 잠깐 넘기겠습니다. 자, 이 얘기죠. 자, 멀티미디어는 이렇게 획득 방법과 형태별 분류에 따라서 나눠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멀티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종류들이. 그쵸? 사운드, 이런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미지, 텍스트, 그래픽. 그죠? 얘네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컴퓨터와 결합이 돼서 표현이 되는 거. 얘네들을 멀티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멀티미디어의 정보는요. 생성 배경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생성 배경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요. 캡처된 미디어가 있어요. 캡처된 미디어, 그 다음에 합성이 된 미디어가 있는데요. 캡처된 미디어는 현실에서 획득한 정보의 형태입니다.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제가.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인 거죠. 실세계에서 수집이 된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합성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실세계에서 수집된 부분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면 캡처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현실에서 획득한 정보의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합성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은요. 컴퓨터로 합성한 정보의 형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서예요.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 실세계의 수집과 컴퓨터에 의한 수집. 그러니까 즉 캡처가 된 형태, 여기는 합성에 대한 형태, 미디어로 가게끔 하는 것들이죠.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멀티미디어 정보는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산적인 미디어와 연속적인 미디어를 가는데요. 자, 앞으로 잠깐 가서 보면 자, 우리 있던 그림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갖다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인 거죠. 자, 시간적인 부분에서 연속적인 것과 이산적인 것. 그래서 연속은 시간적인 기반에 관련된 거, 이산은 공간적인 기반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속적인 거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거. 그래서 사운드 또는 비디오 또는 동화상,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다면 이산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에 관련된 것들인 거죠. 이미지에서 정지화상. 얘네들은 이제 실세계에서의 수집 부분과 매칭이 되는 부분인 거죠. 연속적이면서 실세계에 수집하는 건 사운드와 비디오, 동화상이라면 이산적인 것들에서의 공간 기반에서의 실세계적인 수집은 이미지, 정지화상인 거고요. 연속적인 기반에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거에서 컴퓨터에 의한 합성은 애니메이션, 이상적인 것의 공간 기반에서는 텍스트 또는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자, 이산적 미디어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신 거에서 보시면은요. 그죠? 이산적 미디어. 그래서 공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관점에서 포함을 하는 미디어. 연속적인 미디어는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제가 다시 이미지를 다시 보여드리면, 그쵸? 자,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들이 있을 때 실세계에서의 수집과 컴퓨터에 의한 합성에 관련된 것들을 했을 때 연속적인 것과 이산적인 것, 즉 시간을 기반으로 하느냐, 공간으로 기반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실세계에서의 수집, 연속적인 거, 그래서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건 사운드, 비디오 또는 동화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컴퓨터에 의한 합성 중에서는 이산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 텍스트, 그래픽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위치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서 미디어의 요소에 따라서 그죠? 생성별, 배경별 그런 형태별의 분류에 따라서 그죠? 시공간적인 특성과 그죠? 생성 배경에 따른 획득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그쵸?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멀티미디어 정보의 분류 중에서 이제 정보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볼 텐데요. 자, 정보 이용자들이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만족감을 대부분이 느낀다라는 것들이죠.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이런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인간은요. 보는 것의 20%, 듣는 것의 30%, 그리고 보면서 듣는 것은 50%,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직접 해보는 형태, 즉 상호작용형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80%를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실습하는 것, 즉 상호작용형의 멀티미디어 자체가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자, 이렇게 보고 듣고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상호작용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자, 보시면 인간의 감성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한 정보 전달의 효과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읽기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10%, 보기는 한 20% 이런 정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실제적으로 그쵸? 그쵸? 상호작용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더라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80%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로 봤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보 전달의 효과가 아무래도 감성적인 것들에 관련된 인간의 감성의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직접 하는 형태, 실습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때가 가장 좋은 효과를 처리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인간 감성 정보 처리 능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신경 생리학자인 폴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었어요. 뇌의 3층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얘기로는 3위1최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뇌에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층 뇌, 그래서 생명의 기능, 중간층 뇌, 그 다음에 표층 뇌, 그래서 논리를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 3가지의 형태의 모델로 나눠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간층 뇌라고 하는 위치가 뭐냐면요.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부분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해당되는 이 중간층 뇌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관련이 되어 있는 소리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시청각적인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가지고 흡수 및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위치가 중간층 뇌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감성에 대한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렇죠?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가지들 중에서 특히 이 중간층 뇌가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흡수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뇌가 중간층 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적인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은 멀티미디어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멀티미디어와 주변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성하는 정보는요. 다양하고 복잡성이 있고 대용량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그런 전달 방법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들이고요. 자, 멀티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가능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을 보면요. 컴퓨터 성능 향상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CD-롬이라든지 DVD라든지 블루레이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었어요. 또한 초고속 통신망이 보급이 되면서 훨씬 더 발전이 빠르게 되는 것들이죠.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또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명령어를 예전에는 입력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래픽 환경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자,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마우스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HCI 기반으로 하는 멀티 터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멀티 터치 방식이거나 또는 사람의 동작이나 음성을 인식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멀티터치 방식이라든지 동작이나 음성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기 따라서 자, 정보 전송의 그런 효율성도 향상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스의 개발,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됨으로써 또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디어가, 그쵸, 멀티미디어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들입니다. 기존 미디어 간의 융합으로 인해서요, 미디어의 개념하고 범위가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훨씬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 미디어보다는 뉴 미디어로 이제 바뀌고 있던 것들이죠. 그 개념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IPTV라든지 스마트 TV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방송 시청도 가능하게끔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들이죠. 자, 다양한 또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발전이 계속 가속화되고 또한 단순한 그냥 그쵸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보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멀티미디어도 자연스럽게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유무선 통신망 또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정보의 흐름 자체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이런 기술들 그리고 디지털 매체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대화형 매체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쵸? 게다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사회관계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커졌다라는 것들이죠. 이러면서 멀티미디어의 환경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그런 멀티미디어 시대의 환경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더라는 거죠. 자, 다양한 채널하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서요, 이전에는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다시 사용자가 지배하는 시대였다가 이제는 사용자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된 겁니다. 디지털 기기에 그런 것들에 의존을 하게끔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점점점 기억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 감퇴되는 현상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치매라든지 거북목 증후군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쓸개대퇴 증후군이라든지 노모포비아라든지 그쵸? 게임 중독, ADHD, 그쵸? 틱장애, 사회성 결핍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증후군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는 그쵸? 증상들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증후군이 이런 것들도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를 좀 살펴볼 텐데요.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는요. 자, 크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분야, 비즈니스 분야죠. 그쵸? 자,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세부 콘텐츠를 좀 살펴보면요. 전자상거래, 프레젠테이션, 화상회의, 공동작업, 가상건축물, 뭐 여행 시스템, 뭐 부동산 이런 것들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멀티미디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도 코스웨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의 교육, 웹 기반의 교육, 시뮬레이션, 기업 훈련, 뭐 가상 캠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운전면허에 관련된 것들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운전 직접 연습을 하면서 해봐야 되는데
아니 면허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운전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마치 내가 정말 운전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받게끔 하는 것들이죠. 아니면 뭐 비행기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진짜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는 거니까 가상의 형태로 놓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홈 관련 분야를 좀 보면요.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에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온라인 쇼핑, 건강, 모바일, 뭐 온라인 게임, TV, 주문형 비디오, 전자책 이런 것들도 다 홈 시스템 관련된, 그렇죠? 홈 관련된 분야와 연결이 돼서 하는 분야이고요. 방송 및 광고 분야도 보시면요. 제품 광고, 가상 실험, 전자 매거진, 전자제품 설명서, 주문형 뉴스, 뭐 영화, 뭐 3D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방송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dbguide.net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고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라든지 뭐 실이라든지 가상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개발하는 분야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 및 공공장소 분야에 대한 분야로 봤을 때도요. 자, 대중교통의 앱 아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쵸? 대중교통의 앱에 관련된 것도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되는 것들이고요. 정부 부처의 SNS라든지, 그쵸? 자, 정보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멀티미디어의 응용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응용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멀티미디어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응용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반드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